Day 4 구문 테스트 한번 펴볼까? Day 4 구문 테스트. 그 구문 테스트가 저번 시간 말고 그 저저번 시간까지는 그 너희가 쭉 수업을 들었으니까 1월부터 저저번 시간까지는 조금 내가 큰 것들을 물어봤거든. 예를 들면 이 문장의 형식이 뭐고, 아니면 뭐 형용사구의 밑줄을 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구문 테스트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저번 시간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되게 내가 훨씬 오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 성의를 다해서 만들고 있어. 너희가 해석 연습을 제대로 했다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쉬운 걸 물어보지 않고. 자, 그래서 그 너희가 혼자 풀어봤을 때 답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그냥 그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 말고 나머지가 이해가 되면 딱히, 그러니까 당연히 다 되면 좋지.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건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자, 일단 1번, 2번, 3번 지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요. 4번 지문은 내가 추가적으로 문제 풀어보라고 한 지문인데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자. 봐. 요거를 추가적으로 안 풀었어도 괜찮아요. 그냥 1번, 2번, 3번 세 문장이 있는데 2번 문장만 한번 읽어봐. 그래서 2-1이랑 2-2 두 문장 풀어봐. 한 문장만 읽고, 한 문장만 읽으면 충분하거든요. 자, 2-1, 2-2 두 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숙제했으면 숙제를 잘했는지, 숙제 요거까지 못했으면은 그냥 한 번에 파악이 되는지. 너희가 투자해봐. 내가 말해줄 테니까. 일단 2번 문장을 해석 한번 해볼게. 봐봐. to부터 conflicts까지가 이게 주어야. 그러니까 to argue 된 명사절. 그게 conflicts까지거든. 밑에 Mrs. 앞에까지. 그러니까 to부터 conflicts까지가 주어고요. Mrs.가 동사고 또 point는 목적어야. 그래서 문형은 3형식입니다. 그러니까 to argue something, 뭔가를 주장하는 것은 misses the point,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어 한번 읽어볼게. 자, 주장하는 것, 뭘 주장하냐면 된 명사절을 주장하는 거야. 된 명사절은 that부터 conflicts까지입니다. 자, 뭘 주장하는지 볼까? 지식이 not progressing, 진보하고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거. 자, because of A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동의 conflict, 갈등. 아프리카에 내전 같은 거 있는 거 알죠? 중동 같은 데도 내전 같은 거 있는 거 알죠? 그런 것 때문에 자, 주장하는 것은 포인트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2-2번 부사구에 가로를 쳐라. 부사구가 하나가 있어. because부터 conflicts까지야. 그러니까 because of the African or Middle Eastern conflicts까지가 부사구입니다. 그럼 부사구니까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내가 맞추라 그랬는데, 내가 객관식으로 문제 내볼게. 자, 바로 앞에 있는 progress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그 앞에 argue에 반응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두 개가 해석이 달라.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낸 문제예요. 자, 일단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 앞에 한번 봐봐. 얘들아, progress에 반응하잖아. progress.
정확하게 말하면 is not progressing이죠. is not progressing because of A. A 때문에 발전하고 있지 않다. A가 뭐야 얘들아? 아프리카의 내전. 아프리카의 내전 때문에 지식이 발달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내전 때문에 지금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을 못 만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프로그레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겠지. 해석했을 때 이상하니까. 그럼 당연히 그 앞에 argue에 반응하는 건데 그럼 내가 해석해 볼게. 자, 지식이 is not progressing.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내전 때문에. 아프리카의 내전을 보세요. 지식이 발달했으면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겠어요? 아프리카의 내전을 보세요. 지식은 발달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반응하고 있는 단어는 argue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argue가 아니라 progressing에 반응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고민해 보는 거야. 이게 어디 가능하지?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꾸며줄 수 있는 게 progress랑 argue 둘 다 가능한데 어디가 적절할까? 생각해보고 아직 틀려도 괜찮지만 고민해보는 습관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나머지 문제들도 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잘 되는 겁니다. 독해가. 자, 문법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문법 테스트는 숙제가 부사절이랑 비교 구문들을 공부해 오는 거였는데 그냥 한 문제만 풀어. 딱 한 문제. 2번 풀어보세요. 한번 볼까? 봐봐. 그 부사절을 챕터 안에 시간 관련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쭉 적어놓고 다 공부해오라고 내가 했던 건데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야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건데 no sooner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 이게 A라는 사건이고 than 과거 시제 B라는 사건 요거를 공부해왔는지 물어보는 거야. 일단 여기 과거 완료 시제 써야 되고요. 여기는 과거 시제 써야 돼. 그거를 외웠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냥 외워도 할 수 있긴 한데 설명 좀 해줄게. 얘들아 soon 있잖아. soon 다 알지? soon은 곧이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실제 곧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현재랑 가깝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미래를 말할 때만 곧이야. 과거를 말할 때는 곧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현재랑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가 있을 거고 여기 주어 동사가 있을 거야. 여기 주어 동사의 내용이 여기 주어 동사의 내용보다 no sooner 현재에서 더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멀다라는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과거 시제보다 과거 완료는 더 과거잖아.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은 여기야. 과거. 이게 B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야. 그럼 A라고 말하는 사건은 과거보다 더 옛날이겠지. 과거 완료니까. 자 근데 여기라고 쳐볼게요. A라는 사건이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차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최영만이랑 장원이랑 비교할 때 야 최영만이 장원보다 작지는 않다 라고 말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차이가 크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더 가깝진 않아 라고 말하는 게 둘이 비등비등한 거야. 지금 A랑 B가 현재에서 거리가 비등비등한데 더 멀긴 먼데
굉장히 붙어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더 가깝진 않아. 더 가깝다고 헷갈리면 하는데 더 가깝진 않아. 두 개가 거의 붙어있어. 0.1도씩. 즉 A라는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인 거야. 이 말 자체가. 그래서 A 하자마자 B 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자, 그럼 가볼게요. 얘들아. 2번. 노스노가 앞에 있죠. 근데 노스노는 부정어지. 부정어를 앞에 빼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요. 그래서 도치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즉 2번을 써야 돼요. Had he arrived at?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지 도치를 쓰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이거를 외웠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희가 부사절을 외우고 공부했는지를 비교급을 공부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 자, 공부하고 나서 풀어보세요. 공부했으면 꼭 풀어보시고요. 자, 오케이. 오늘 마지막 한 문제. 좀 빨리 풀어보자. 아까 수학 문제처럼 수학 과학 문제처럼 좀 어려운 문제야. 한번 총력을 다해보세요. 자, 94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시간 3분. 단어 꼭 보면서 푸셔야 돼요. 소재랑 맥락을 적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못해도 적을 수 있어. 준비 시작.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번 문장을 골라서 써보세요. 자, 오케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단어 설명 안 할게요. 다 숙제로 외워주시고요. 핸드아웃이나 교재를 피세요. 자, 스피디하게 할 거고 문장 해석 연습할 거야. 요거 잘 따라와 얘들아. 빠르게 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 필기하면서. 자, 첫 번째 문장 소재. grief, 슬픔입니다. 일반적인 슬픔보다 더 깊은 슬픔을 의미해요.
똑같아요. 슬픔입니다. 슬픔은 unpleasant, 유쾌하지 않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요건 다 알고 있는 거야. 슬픔이 유쾌한 사람은 없지. 슬픔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물음표 세모. 그 다음 문장도 물음표 세모. 물음표, 질문의 기능 다 알고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글 쓴 사람이 자기가 답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재를 던지는 기능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재를 던지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질문인 거지. 그래서 형태화한 질문이고 정답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죠. 넘어지면 안 아플까요? 이건 넘어지면 아프다라는 문장인 거지. 그치? 자, 지금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2번이에요. 자,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봐.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자, would one not then. then의 세모. then 아까 배웠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를 조건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슬픔이 유쾌하지 않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뒤에 결과적인 질문입니다. 자, 얘들아, 원에다가 밑줄 치고 필기해봐. 그 원이 사람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불특정한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말고 불특정한 일반 사람을 의미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야. 야,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실제 우리, 나랑 너가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우리는 then, 그렇다면 be better off. 정확하게 말하면 그 better도 부사고 off도 부사예요. 더 나은 쪽으로 off, 떨어지는 거야. 얘들아, off가 떨어진다는 뜻인 건 우리 배웠지? on, off. on은 붙어 있는 거고요. off는 떨어지는 거야.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다음에 명사 나오면 전치사로 쓰인 거지. A랑 붙어 있어. 아니면 그냥 부사로 on 붙어서 라고 동사에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너희 나중에 영화 보잖아, 얘들아. 무조건 한 번은 나옵니다. 이런 대사가. 무슨 뜻이겠어? Hey,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어? I'm off to the church. 나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어디로? Church. 교회. 나 교회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A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be better off. 더 나은 쪽으로 더 낮게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뜻이야. better off. 더 나아진다. 지금으로부터 더 잘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나아지지 not 않을까요? 뭐가 없으면 be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Without it. it은 grief, 슬픔이겠죠. 슬픔이 없으면 altogether. altogether는 부사입니다. 모두 without it. 없으면. 모두 없으면. 슬픔이 아예 없으면. 슬픔이 아예 없으면 더 나아지지 not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 얘들아, 부정어가 있는 의문문을 부정의문문이라고 해요. 부정의문문은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우리말이랑 의도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서 고등학생 때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럼 무슨 뜻이야? Isn't she pretty? 야, 예쁘지 않냐? 예쁘지 않냐는 질문이야, 답이야, 얘들아? 답이야. 부정의문문의 의도는 긍정이야. 나는 긍정이라고 생각해. 나는 예쁘다고 생각해라는 뜻이야. 야, 예쁘지 않냐?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나는 예쁘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슬픔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슬픔이 아예 없을 때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슬픔이 없다면 더 나아지겠죠?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정답 말하는 거야. 슬픔은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슬픔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더 나아지겠죠? 라고 말하는 거죠. 다음 문장은 소재를 던지고 있어요. Why accepted? 근데 왜 슬픔을 받아들일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픔이 없으면 다 나아질 텐데 왜 슬픔을 받아들이는 거죠?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even when의 세모, 주절 강조. even when이 나오면 뒤가 아니고 앞에 주절을 강조하는 거죠.
심지어 언제도 받아들이는 거죠? 손해가 현실일 때도, 손실이 현실일 때도. 얘들아, 손실이 현실이라는 건 좀 부자연스럽잖아. 한글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손해 볼 게 뻔한 때도. 그러니까 손실이 상상 속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손해를 보는 거야. 손해 볼 게 뻔한데도 왜 슬픔을 받아들이는 거죠? 슬픔은 안 좋은 거잖아요. 손해잖아요, 받아들이면. 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아니지. 슬픔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글이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마도 부사야. 뒤에 절에 반응하는 거야. 아마도 주어는 동사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should say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say의 목적어가 지금 요만큼이다. 요만큼. 완명사절이 목적어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기니까 부사구가 먼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5분은 about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뭘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명사절에 스피노자가 말한 것을, 여기도 목적어가 빠져있네. 그게 what이겠죠. 스피노자 said something. 여기 5분은 또 about을 해석하면 되죠. 후에 대해서 말한 게 있나 봐. 그것을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자, 아마 스피노자가 후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면 스피노자가 후에 대해서 한 내용을 한번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그게 뭐죠? 땡땡 무슨 말이냐면 된 명사절입니다. 여기 대부터 끝에까지 된 명사절. 이 말을 스피노자가 후에 대해서 했겠죠. 이 목적어. 그 what. 그게 바로 된 명사절이겠죠. 스피노자가 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whoever feels it. 이게 주어야. 된 명사절의 주어. It isn't regret이고요. 후회를 느끼는 누구든지가. 그게 뭐 대통령이든 초등학생이든 성인군자 상관없어. 그러니까 후회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s 두 배로 불행하다. or 두 배로 helpless 무기력하다. 5월이니까 병렬 구조잖아요. 얘들아. 두 개가 같은 말이겠죠. 어쨌든 불행하다는 뜻이겠지. 두 배로 불행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그게 누군지 상관없어. 성격이 좋든 안 좋든 후회를 하는 사람은 두 배로 불행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맞춰봐. 좀 어려운데. 이 시 뭐였어? 이 시 뭔지가 처리가 안 됐었거든. 읽을 때. 이 시 why accepted 이건지 아니면 loss 손실인지 아니면 뭐 손실이 현실이라는 게 이신지 문장 전체가 이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후회를 느끼는 사람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럼 그게 it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아마 이걸 거야. loss거나 loss is real. 손해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손해가 뻔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스피노자가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후회를 느끼는 사람은 두 배로 불행하다. 그러니까 손해볼 게 뻔한 거예요. 도대체 왜 받아들이는 거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perhaps부터 helpless까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앞에 문장에서 도대체 왜 슬픔을 받아들이는 거죠? Even when 손해볼 게 뻔한데도?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강조는 안 했잖아. 근데 강조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못했을까봐. 그래서 저기 뒤에 내용이 손해볼 게 뻔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두 배로 불행하다는 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 오브이시 부사구구 완명사절이 목적어고 이걸 파악하는 거 학생들이 어려워하고요. 빨리 읽을 때 튕겨나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해석 못하는 거 이해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을 때 튕겨나가는 거 이해해. 하지만 상상하면 안 돼.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충분해.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문장에 이게 있잖아. such as. 그럼 such as를 만나게 되면 모르겠다. 지금까지 상상할 바에야 such as는 주어보다 목적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목적어로 맥락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한 유명한 사람이 has suggested 중요한 생각을 해놨습니다. 된 명사절이라는 중요한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기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몇 줄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길죠? 된 명사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생각을 내놨냐면 utility. 얘들아, utilize는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utility, 유용성, 유용성. 그러니까 usefulness, 유용함 이런 뜻이에요. 유용성, 뭐의 유용성이죠? 부정적인 정서의 유용성이야. 어휘집에 적어놨어. sentiments, emotion이랑 비슷해요. 부정적인 정서가 유용한가 봐. 슬픔 같은 감정이요, 유용한가 봐요. 그 유용함은 가로치고 설명하고 있네. 부정적인 정서가 뭔지 설명합니다. 감정들인데, 부정적인 정서라는 건 감정인데 like 세모 뒤에 예시에 불과하고요. 그 앞에가 더 중요하죠. 어떤 감정이죠? 슬픔, 죄책감, 분노, 그리고 화 이런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감정들인데 which가 emotions에 반응하고요. 지금부터 형용사절이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이냐? 어떤 감정이냐? 자, there is seemingly 세모. 세모 안 쳤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란 뜻이야. 겉으로 봤을 때는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어 보여. 어떤 이유죠? to가 reason에 반응해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여. 얘들아, believe 다음에 접속사 대시 빠져 있네요. 된 명사절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여. 된 명사절이 뭔지 볼까? 우리는 might be better off.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 without. 뭐가 없으면 나아지는 거죠. 얘들아, without의 목적어가 없네요. without의 목적어가 뭐죠? 여기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되잖아. without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야. 즉 emotions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슬픔, 죄책감, 분노 그런 거 같은 감정이 없으면 나한테 죄책감, 슬픔이 아예 없으면 난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다. 실제로는 없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감정들. 그게 부정적인 감정들인 거야. 그 부정적인 감정의 유용성은 몇 가지가 주어야. 이해되죠? 그 부정적인 감정의 유용성은 lies,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왜 유용하냐? 놓여 있어요. 어디에 놓여 있죠? 그것들이 얘들아 이라고 해석해야 돼. 의가 아니라 왜냐면 뒤에가 동명사라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하니까. 그지? 그 감정들이 제공하는 것, 동명사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뭘 제공하냐? 일종의 보장을 제공해 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일종의 보장을 제공하죠. 자, 오브에다가 목적어라고 적어볼게. 뭐를 보장하냐? 뭘 guarantee하냐? authenticity, 진정성을 보장합니다. 자, 그 다음 for이 authenticity에 반응하고요. 어디를 향한 진정성을 보장하냐면 such의 세모 그리고 그 뒤에 as에도 세모.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야. 자, such dispositional sentiments. 그래서 이건 어휘집에 적어놨어. dispositional, 성향과 관련된 이런 뜻이야. 자, 그런 성향적인 지우고 또 읽어볼게요. 그런 성향적인 정서를 향한 진정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자, as 뒤에 예시 나오죠. 뭐와 같은 성향적인 감정인 거죠? 사랑이나 존중, 좋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인 거야. 좋은 감정에 대한 진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다 하더라도 좋은 내용인 건 알 거야. 즉 부정적인 정서의 유용성은 몇 가지 주어 놓여 있다. 부정적인 정서들이 뭔가 좋은 것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좋은 걸 제공하는 거야. 좋은 것. 좋은 감정에 대한 진정성을 보장해 주는 걸 제공한다고 하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마 여기서 무슨 말인지가 추상적이지만 이해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마지막에 강조하는 문장 있잖아. 이걸 너희가 적었으면 되는 거거든. 마지막에 이제 원리 전개시키는 부분에서. 그럼 아마 똑같은 내용이니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더 해석해볼게. 자, no 이만큼. no 부정어죠? 얘들아 occur는 다 알지? occur 발생하다. 형용사야. 발생하고 있는. 발생 중. 발생 중인 감정들 5분은 는이라고 해볼게요.
사랑 그리고 존중. 사랑과 존중이라는 발생하는 감정들은 need는 아시겠죠? 앞에 놓으니까 need to be present.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throughout은 뒤에 반응하죠? 기간 내내. 기간 시작부터 끝까지. throughout. 기간 내내. 자, in which에 가로 한번 쳐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 시작되죠. 나한테 배웠지? 얘들아, 이때 which는 period에 반응하고요. 그러니까 in부터 여기 끝에 respect까지가 형용사절이야. period를 꾸며주는. in the period. 그 기간 안에서는 it is true. it은 가짜 주어야. 된 명사절이 진짜 주어입니다. 또한큼이. 된 명사절이 진실이야. 그 기간 안에서. 된 명사절이 뭔지 볼까? 원, 우리가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고 존중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주어야. it. 그게 진실이야. in the period. 어떤 기간 안에서. 바로 그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존중이라는 발생하고 있는 감정이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엄청 어려운 말을 하네요. 하지만 경험을 너희 다 해봤을 거야. 연애해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관계도 있어요. 봐봐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아내랑 17년을 지금 같이 있는데 첫눈에 반했거든. 그럼 지금 오늘까지 17년 동안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건 진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진실입니다. 근데 이틀 전에 싸웠어. 서로 긁었어. 그럼 지금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나한테 물어봐. 쌤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진실이야.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게 진실인 기간 17년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occurrent feelings 그 두근두근거리고 도파민 터지고 그 발생하는 감정이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건 진실이지만 그 occurrent feelings가 계속해서 be present throughout the period in which it is true that one loves or respects. 그게 진실인 기간 내내 계속 두근거리고 막 사랑스럽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엄마 아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증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맨날 볼 때마다 막 껴안고 싶고 이건 아니야. 짜증날 때도 있는 거죠. 자, therefore, 그러고. 그럼 앞에가 안 좋은 내용이었으니까 뒤에도 안 좋은 내용이겠죠. 자, 우리는 때때로 얘들아 suspect는 내가 항상 believe라고 해서 말했지. 믿을지도 모릅니다. 자, suspect의 목적어가 여기 된 명사죠. 빈칸입니다. 그리고 부사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가 길어가지고 부사구가 suspect에 반응하죠. 언제 믿는 거야? absence, 부재 속에서. 오브의 주어라고 적어볼게요. 뭐가 없는 거죠? 긍정적인 발생하고 있는 감정들. 그러니까 보자마자 막 가슴이 몽글몽글거리고 두근거리고 도파민 터지고 이런 감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믿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여기는 안 좋은 내용 나오겠죠. At such times 제목. 그거를 such times라고 퉁쳤습니다. 그렇게 안 좋을 때마다 마이너스한 시간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like는 뒤에 예시 나오고요. 슬픔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제공합니다. 일종의 테스트머니얼 어이 집에 적어놨어. 증언. 이게 사실입니다. 라는 증언을 제공합니다. 자, 어딜 향한 증언이죠? 진정성. 뭐에 대한 진정성이죠? 오브는 for이라고 바꿔줄게. about도 괜찮아요. 사랑이나 존중에 관련된 그걸 향한 진정성을 향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짜증이 나. 근데 그래갖고 내가 좀 험한 말을 했어. 조금 아들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반이 팍 들어왔어. 근데 짜증 나는데 엄마 약간 울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그래. 그러니까 보자마자 엄마를 껴안고 싶은 정도는 아닌데 엄마한테 험한 말 했던 것 때문에 이게 좀 죄책감도 들고 슬퍼 뭔가. 그건 그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어쨌든 그 느낌이 들면 좋고요. 플러스한 걸 제공하는 거지. 플러스한 걸 제공한다. 끝!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해석 연습인데 집에 가서 정확하게 읽어보고요. 얘들아 이거는 그 정성을 들여서 리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이거 어제 색깔 칠했거든?
치과 치하면서도 와 연습하기 진짜 좋다. 명사절, 형용사절, 심지어 형용사절도 약간 이런 거 있지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막 부정 의문문 막 이런 거 막 여기 어디 있어? 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 목적어 전에 부사구 먼저 나오고 막 이런 구조들 막 향연이야.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막 다 섞여가지고 다 파악해 볼 수 있는 정말 향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습하기 좋아요. 정말 다양한 문장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일단 문제 풀어보자. 봐봐. 아직 풀지 마봐야 되나? 소재랑 맥락 먼저 정리하자. 소재, 슬픔. 맥락. 여기 조금 suggested 다음에 respect까지 문장이 긴데 여기 중요한 생각을 내놨잖아. 여기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왔으면 such times가 빈칸을 받아서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은 좋은 것을 제공한다. 이 정도 적었으면 돼요. 솔직히 이해 안 갔어도.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 그럴 때마다를 마이너스라고 해석했으면 딱 좋아. 이건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빈칸 있는 문장에서 봐봐. 사람들은 믿을지 모른다. 긍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를 믿을지 모른다. 그렇게 마이너스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플러스한 것을 제공한다. 이 정도로 썼으면 베스트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선지 중에서 그냥 안 좋은 거 고르면 되죠. 간단하죠?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얘들아? 봐봐.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오케이, 마이너스니까 세모 칠게요. 우리는 훨씬 행복하다. 좋은 거니까 X 칠게. 감정적인 손실이 절대 현실이 아니야. 감정적인 손실이 없다. 좋은 거지? X. 존중이 보장될 수 있다. 존중이 보장되면 좋은 거지? X. 근데 안 좋은 거 찾기야. 부정적인 정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정서가 없는 거죠. 그럼 좋은 거니까 X. 얘들아 선지만 보고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왜 냈는지 알겠어? 글이 어려워서 그래. 글이 어려울수록 선지만 보고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 나머지 4개가 다 지금 좋은 내용이야. 하나만 안 좋은 내용이고. 그럼 정답 1번이야. 그래서 찍을 때 가장 현명하지 않게 찍는 방법이 이거야. 어려운 글 읽을 때 너희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어렵잖아? 그럼 문제 만드는 사람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아, 뭐야 모르겠다. 막 단어 몇 개 막 이렇게 봐가지고 그럼 단어 관련된 거 막 찾는 거야 그냥. 이게 가장 현명하지 않아. 어려운 글일수록 그냥 지문 무시하고 선지만 보는 게 훨씬 정답률이 높아요. 뭔가 튀는 하나를 고르는 게 훨씬 나아. 그게 정답률이 훨씬 높아요. 찍을 때. 물론 우리는 찍을 문제를 없애야겠지만. 자, 오케이. 그러니까 숙제를 적을 공간을 펴보세요. 첫 번째 복합 테스트. 아까 진짜 잘했어.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마무리 다 한 건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잖아. 자, 두 번째는 얘들아 복합 테스트 핸드아웃 내가 데이 5 줬지 지금. 그치? 그거를 아직 외우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좀 이따 얘기해줄게. 어쨌든 하지 마. 단어 외우지 마시고요. 두 번째 숙제가 문법입니다. 다음 주에는 복합 테스트 없습니다. 문법 챕터 7, 8 공부해 오기.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미리 말하지만 챕터 5, 챕터 8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야. 디테일한 것들, 특수구문, 뭐 이런 거, 예외 같은 거, 이런 거 외우는 거라서 어려워서 너무 어려우면 지금까지 했던 걸 복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어려운 것뿐. 자, 세 번째. 자, 구문. 아까 우리 몇 문제 안 풀어봤죠? 논리, 문법, 테스트 공부해오고. 혹시라도 해석 연습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구문 테스트 쟁여놨다가 아니면 지금 풀어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얘들아.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엄청 도움 될 거야. 그럼 제일 어려운 것만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한 몇 개월,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뭐야? 그때 안 보였는데 보인다. 그럼 실력이 는 거거든. 그치?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자, 네 번째. 수업 시간에 오늘 많이 풀었다, 우리. 제일 많이 풀었어. 그러니까 3문짜리인데 6문제 풀었어요. 6문제 리뷰
완벽하게 해보세요. 자, 숙제는 많이 안 줄 겁니다. 저 6문제 해보고 2개만 더 줄게요. 문제. 95번 그리고 98번 이 두 문제만 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리뷰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 해서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목표 테스트 안 보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좀 볼 건데 뭐 18번 문제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잖아. 아니면 25번 문제 도표 같은 거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만 지나가는 거니까 틀릴만한 문제만 모아서 틀릴만한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모의고사 하나를 통째로 볼 거고요.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우리가 5월 내내 순서 문제랑 삽입 문제만 계속 풀어. 지금 중심 내용 문제를 빈칸 문제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순서 삽입 문제만 한 달 동안 내내 풀다가 딱 6월 모의평가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것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면서 6월 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적절한 것 같아. 모의고사를 한번 딱 풀어보고 내가 지금 이런 건 나아졌고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를 파악한 상태에서 5월 달에 순서 삽입을 매진하고 6월 모의평가를 딱 보면 뭐가 부족한지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봅니다. 자, 오케이.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